중급 문법입니다. 개 되다이고요. 개 되다는 형용사 동사와 결합하는 문법이 있어요. 먼저 동사와 결합하는 개 되다 확인합시다. 동사와 결합하면 피동의 의미를 전달한다. 아마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피동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피동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피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문을 보면서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예문에 따라서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이 더 중요합니다. 동사 개되다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저는 공부를 정말 싫어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유학을 가라고 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무서워요.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됐어요. 하나, 저는 유학을 가고 싶어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A 회사에서 저에게 장학금을 주고 유학을 도와줬어요. 회사 덕분에 저는 유학을 가게 됐어요. 이 문장만 보면은 여러분들은 의미가 너무 비슷한 것처럼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첫 번째 이 글에서는요, 유학을 가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은 공부가 싫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지만 유학을 갔어요.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이 글에서는요, 유학을 가고 싶어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갈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었지만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유학을 갔어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개 되다의 의미는요, 첫 번째,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했어요. 다른 일 때문에 했어요. 이런 의미 하나. 두 번째, 하고 싶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덕분에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어요. 하게 됐어요. 다른 일 덕분에 할 수 있었어요. 1번, 2번 두 가지 의미로 정리하고 문장 만드는 연습합시다. 자, 먼저 능력이 없어서 못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의미를 가진 문장 만들어 봅시다. 돈이 없었는데 친구의 도움으로 방을 구하게 됐어요. 고향에서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해요. 하지만 전 잘 몰라서 한국 친구에게 물었어요. 친구가 가르쳐 줬어요. 친구가 가르쳐 줘서 이 식당을 알게 됐어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비자를 받게 됐어요. 선생님의 도움으로 한국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글들은요,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선생님 덕분에 한국어를 공부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사장님 덕분에 유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장님이 내가 유학 가는 것을 도와줬어요. 감사해요. 친구가 가르쳐줘서 식당을 찾게 됐어요.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친구가 돈을 빌려줘서 방을 구하게 됐어요. 친구야, 정말 고마워. 다음 달에 꼭 갚을게.
다음, 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일, 상황 때문에 하게 됐어요. 다른 의미지요? 사장님께서 부르셔서 회식에 참석하게 됐어요. 일이 많이 밀려서 늦게 퇴근하게 됐어요. 돈이 없어서 고향에 돌아가게 됐어요. 이번 사고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너무 아파서 결석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회식에 참석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 사장님 때문에 참석해요. 늦게 퇴근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일이 너무 밀려서 또 고향에 돌아가기 싫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상황, 돈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사고 때문에 결석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아파서 이런 의미, 이럴 때 게, 되다 사용한다.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한국 사람을 볼 거예요. 동사와 결합하는 게 되다 중에서는 관용적인 사용이라고 해서 습관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완곡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때 완곡하다라는 건 너무 말하기 부끄러워요. 잘못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예의 있게 또 상대방에게 기분을 나쁘지 않게 말하는 것들을 완곡한 표현이라고 해요. 여자친구와 결혼하게 됐어요. 나 여자친구와 결혼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부끄러워요. 나 결혼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좋은 기회가 생겨서 회사를 옮기게 됐어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때 피동의 의미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결혼했고 회사를 옮기고 싶어서 옮겼고 이사를 가고 싶어서 간 거예요. 하지만 게 되다를 써요. 왜? 습관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다. 기억하시고요. 또 나쁜 일에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는 회사 면접에서 떨어지게 됐어. 미안해. 나 이번 여행에 같이 못 가게 됐어. 이번에 지원하지 못하게 됐어. 이렇게 나쁜 결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부탁을 거절할 때, 이럴 때도 사용할 수는 있어요. 다음은 좀 간단해요. 형용사 게 되다인데요. 음식이 너무 짜게 됐어요. 음식이 너무 맵게 됐어요. 이때 나는 짜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음식을 잘 못하는지 생각보다 음식이 많이 짜요. 음식이 짜게 됐어요. 맵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음식이 매워요. 맵게 됐어요. 이런 의미예요. 또 있습니다. 형용사 게 되다. 성형수술을 했어요. 코가 예쁘게 됐어요. 자, 이때 예쁘게 되다는요. 내가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의사 선생님이 예쁘게 만들어줬어요. 코가 예쁘게 됐어요. 라는 의미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어요. 내 코가 예쁘게 됐어요. 피동의 의미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형용사는 특히 특정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관용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번 일은 어렵게 됐어요. 할 수 없다. 거절하는 거예요. 미선 씨, 미안해요. 장학금을 신청하셨지요? 이번에는 어렵게 됐어요. 받을 수 없어요.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다. 나이가 많아졌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다. 이런 의미이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아무 생각이 없다,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런 의미. 일이 싱겁게 됐어요. 생각보다 쉽게 끝나다. 중요한 일이 중요하지 않게 변했어요. 이런 의미. 관용적인 표현이 형용사 게 되다에 있습니다. 이때 어렵게 됐어요는요, 힘들게 됐어요, 힘들다로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이런 관용적인 표현은 그냥 단어처럼 외우셔야 돼요. 이런 관용 표현은 단어처럼 외우시고요. 그 다음 동사에 대한 의미는 오늘 설명한 두 가지를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